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을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재즈바의 영업을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후 하루키는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로 데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느끼며 걸어가던 그때 그는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키는 그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작들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하루키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 라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 대해 노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노잉은 알고 있다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성공한 사람들처럼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래가 이끄는 삶, 보장된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해 알려줄 노잉이라는 책을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책 제목 노잉, 출판사 5월 9일, 저자 안도 미후유.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이자 디지털 노마드, 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다.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노마드 워크의 선구자로 손꼽히며 일본 MZ세대의 롤모델이자 멘토로 출판,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대표 저서로는 모험에 나서자, 이어지지 않는 연습,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 새로운 세계로 등이 있다. 프롤로그.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것. 제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아 1억엔 이상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등번호는 51번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 메이저리그에 나가서 MVP를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합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일본인 최초로 MVP까지 수상한 야구선수 이치로가 초등학생 때 쓴 글입니다. 마치 자신이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혼다 케이스케 역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월드컵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럽 세리에 A에 입단할 것이다. 주전 선수가 되어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글처럼 세리에 A의 명문 구단 AC 밀란에 입단하여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끝에 인류 선수가 되었다는 동기부여 사례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요? 예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소설을 쓰기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자신의 소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출판사 편집자에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를 고려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라고 했는데 영문을 알 리 없는 편집자가 도대체 언제 번역된다는 거예요? 라면서 어이없어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언젠가 매출을 조 단위로 세계에 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미리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전 제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키워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고민하던 차에 노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노잉은 알고 있다는 뜻이지만 좀 더 넓은 범위로 살펴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입니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됩니다. 흔히 꿈과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야말로 능력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가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그럴듯한 목표를 억지로 짜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조차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에 상처만 입기 십상입니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싸한 꿈과 목표를 쫓기에만 바쁩니다. 개 중에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길에서 헤매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전형적인 목표 달성형 인간이었습니다. 수치화된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달성해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목표를 클리어해도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했으니까요. 내가 목표를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표에 쫓기고 있는 건지 모를 삶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목표가 현실이 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화려한 세계도 경험했지만 나는 또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목표의 무한 루프 속에서 괴로움과 허무함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노잉을 알게 된 후 내 인생은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것이 아닌 목표, 허황된 꿈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내 미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노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합니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유명 경영인이나 사업가가 틈틈이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노잉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인지도 모릅니다. 미래로부터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보장된 미래를 향한 첫걸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작 2에서 5%의 표층의식만을 사용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깊은 곳에 압도적인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했던 여러가지 기억이나 경험은 미래의 기억도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미래의 기억이란 미래로부터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의식의 신비함은 심층 심리학을 비롯하여 양자역학, 뉴사이언스 같은 연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우리는 체험을 통해 노잉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노잉은 우리 삶의 희망이자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는 확정된 사실이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잉을 통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은 셈입니다. 내가 그동안 만나온 훌륭한 삶을 사는 이들도 노잉을 인지하고 노잉이 이끄는 대로 성공을 거두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미 노잉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노잉의 존재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도 인생의 선물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잉의 신비한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미래를 찾기 위한 모험을 함께 떠나보시죠. 1장.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이외에도 노잉을 접하고 신기한 경험을 한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 MC가 열어젖힌 미래를 향한 문. 불현듯 자신의 미래가 보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국민 MC로서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타모리가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타모리는 1980년대부터 무려 31년 동안 한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으며 생방송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가장 오랫동안 진행한 사회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될 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방송을 시작한 건 우연한 기회 덕분이었는데요. 타모리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인 후쿠오카로 돌아가서 보험 판매, 볼링장 아르바이트 등을 여러 일을 전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활동했던 재즈 동호회 친구가 후쿠오카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텔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친구는 당시 유명한 재즈 뮤지션의 매니저였습니다. 친구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호텔 복도를 지나는데 방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문 사이로 왁작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방에서는 연주를 마친 재즈 뮤지션들이 회포를 풀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타모리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자신의 주특기인 말솜씨를 뽐내며 뮤지션들과 아침까지 떠들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뮤지션 중 한 명이 도쿄에 돌아가 하카타에 엄청 재밌는 녀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준 덕분에 타모리는 도쿄에 갈 수 있었고 만화가인 아카츠카 후지오의 눈에 들어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타모리는 그날 호텔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작은 어디서 오는 걸까? 후세에 길이 남긴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감싸진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밥 딜런도 곡을 쓸 때 이미 존재하는 곡을 쓰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명곡 블로인 인 더 윈드는 10분 만에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곡을 만들 때 창조의 셈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랐다고 한 인터뷰가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쉽고 빠르게 만들어진 곡일수록 좋은 곡이라나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꿈속에서 미리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트니입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인상 깊은 나머지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 꿈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 그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 멜로디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폴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음악계뿐이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나온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있다. 조각가는 숨어있는 조각을 발견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주말이면 맨체스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끊임없이 샘솟는 이미지와 이야기는 기차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하필 종이도 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치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작품을 발견한 것처럼 명작을 창조해낸 예술가들의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장 노잉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스텝 1. 의식화돼 의식하지 않는다. 노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일으키려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또한 노잉이다. 노잉의 특별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일상 속에서의 왠지 끌리는 느낌이나 번뜩이는 떠오름을 놓칠지도 모른다. 노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한 기대를 품으면 늘 나에게는 언제 찾아오려나? 이때 일어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게 되고 마음대로 기한을 정하고 손꼽아 기다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잉이 찾아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와 실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죠. 노잉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므로 일부러 조절하거나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잉을 일으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잉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노잉이 일어나기 쉬운 좋은 환경이란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분야와 상관없이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좋은 환경에 두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이치로 선수는 경기장에 도착하면 언제나 같은 순서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종종 야구 선수들은 최적의 몸과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날아오는 공이 꼭 멈춘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노잉이 찾아오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텝 2. 좋은 환경을 만든다. 어째서 노잉은 몸과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더 잘 일어날까요? 사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끌려 이 일을 계속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 라는 직감으로 느껴지거나 구체적인 이미지와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우연히 듣게 된 정보에 퍼뜩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던
물결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수면 상태가 되면 마치 거울처럼 주위 풍경을 뚜렷하게 비춥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감정을 다스려야만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스텝 3. 준비 운동을 한다. 우리는 보통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조깅을 하며 몸을 풉니다. 운동할 때만이 아니라 연주회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면 사전에 수없이 연습하고 실전처럼 리허설을 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에서의 준비 운동은 무엇일까요?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행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필요한 감정을 쏟아내고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 행동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과 자유, 사랑을 만끽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깨달음을 얻기도 쉬워집니다. 스텝 4. 초급자를 위한 감정 훈련. 1단계. 내 감정의 현재 위치 파악하기. 여러분은 스스로의 감정 상태가 좋은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감정이 좋은 상태는 마음이 평온하고 특별히 불만이 없으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상태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누고 보통 상태를 제로 지점이라고 칭하면 좋습니다. 인생의 준비 운동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감정 상태를 제로 지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저는 이 제로 지점을 감정의 합격 커트라인 또는 이 지점보다 높으면 감정의 합격 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단계 감정 끌어올리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쏟아낸 다음 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 지점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조금씩 플러스해가며 기분을 더욱 업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3단계 좋은 감정 상태 유지하기. 감정 레벨이 올라오면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 상태가 높아지면 마음은 평온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올라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두근두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두근두근거림은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가짜 두근거림은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오히려 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 진짜 두근거림은 자연스럽게 들뜬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신과 주위 사람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겠죠. 내 감정 레벨이 높아지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텝 5. 중급자를 위한 3개월 집중 훈련. 감정의 현재 위치나 사람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열심히 훈련하면 대개 3주에서 3개월 정도에는 누구나 감정을 합격존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감정 상태가 좋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고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아침을 맞게 됩니다. 예전에 화가 났을 법한 일들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확 바꿔줄 3개월간의 감정 실천 방법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달에는 감정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을 일부러 자극해서 드러냅니다. 소화하지 못하고 쌓아둔 감정은 대개 슬픔과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긴장을 풀어주면 조금 더 쉽게 감정을 쏟아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달, 스스로와의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한 달간의 실천을 끝내고 감정 상태가 제로가 되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매사에 관심도 올라가고 의욕도 높아집니다. 이 단계부터는 스스로와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노잉이 일어나려면 자신에 대한 100%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 노력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약속은 어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달에는 직감을 갈고 닦으며 기분 좋게 지냅니다. 감정 상태가 올라왔다고 해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감정이 내려갈지 모릅니다. 특히 오랫동안 분노와 슬픔, 무기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로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래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선택함과 더불어서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가십이나 사건, 사고와 같이 자극적인 뉴스는 되도록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텝 6. 미래를 떠올리는 연습. 지금까지 설명한 3개월간의 훈련을 통해서 감정이 정리되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인간관계도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노잉의 리허설, 즉 미래를 떠올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 위에서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날 일들을 마치 이미 끝난 일들처럼 연달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질문에 잘 대답했고 부장님께 칭찬받았어. 점심으로 먹은 파스타는 싸고 맛있었어. 다음에 갈 때 쓸 수 있는 쿠폰도 받아서 너무 좋아. 퇴근 전에 선배가 일을 부탁했는데 모레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야 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가 끝나면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과 아침에 떠올렸던 일들을 비교하며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노잉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겨울 지나 봄이 오듯이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푸르른 여름처럼 혈기왕성한 때가 있는가 하면 창밖에 수북히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집안에서 가만히 쉬고 싶은 겨울도 있습니다. 바이오리듬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 바로 지금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참 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의 시간에는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거나 마치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활동이 일절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아이디어도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자연이 차디찬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듯 우리 인생에도 활짝 피는 때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름에 겨울을 뜻하는 한자인 겨울동이 들어가서인지 인생에서의 겨울의 시간을 저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고층 빌딩의 계단을 보면 층과 층을 잇는 계단 사이에 평평한 공간인 계단참이 있습니다. 이 계단참이 없으면 계단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계단을 오르는 사이사이에 잠시 숨 돌릴 공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에 계단을 만들 때면 계단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멈추는 시간이 생기면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인생 속에서 잠깐의 멈춤은 계단참처럼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 다케우치 가오루는 천재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의 천재들에게는 다들 그들의 천재성을 꽃피우기까지 인생의 휴가 기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재에게도 자신의 연구와 사색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고요한 시간이 존재했던 것이죠.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당시 런던에서 확산했던 패스트의 영향으로 대학이 폐쇄되자 고향인 울즈소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의 20개월에 걸친 휴가 기간 동안 뉴턴은 사색과 실험에만 몰두했고 뉴턴 역학을 비롯하여 미적분, 광학에 이르는 그의 업적 대부분을 이 시기에 완성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취리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어쩔 수 없이 베른의 특허국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가 대학에 남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교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가 일하게 된 특허국은 일이 많지 않아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덕분에 훗날 아인슈타인이 발표하게 되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연구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은 사람은 물론 회사와 같은 조직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골 창고에서 직원 3명과 만든 일본 전산을 30년 만에 1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세계적 대기업으로 키워낸 나가모리 시게노부 회장은 회사가 크게 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능한 경영자일수록 뭘 해도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잠시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자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힘을 비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회사나 사생활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거나 뭘 해도 하기 싫을 때가 찾아오면 처음에는 이것을 성장을 위해 쉬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쉬어가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때로는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 나는 잠시 쉬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점만 잊지 않는다면
마음가짐도 생활 방식도 분명히 달라질 테니 말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는 억지로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본들 그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하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